유명한 여자 축구 선수 이제 이 선수가 있는데요. 강력한 뭔가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국내 최초 기자 토크쇼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 오늘도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줄 용감한 기자분과 소문의 진상을 감출 카드라 통신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그 여느 때와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오랜만에 새 식구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회부 최영지 기자 환영합니다. 사회부에서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최영지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부 기자님들은 여자 기자분들도 약간 분기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멘트 자체가 약간 알파고 느낌이잖아요. 감정을 배제한. 아니 근데 어떤 분 소개로 또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됐나요? 시혁 선배 소개로 하게 됐어요. 질문이 되게 기분 나쁜 질문이에요. 느껴지는. 시혁 선배가 딱 봐도 상남자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의외로 되게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후배들한테 인기가 많으세요. 동작 자체가 저기 좋아하는 것이에요? 오글거린다고. 아무래도 뭐 첫 출연이니까 약간 긴장이 될 텐데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최영지 기자의 활약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작진한테 아까 들었는데 사진이 준비되어 있대요. 이제 컨셉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특별히 사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컨셉인지 여러분도 한번 사진 보면서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아닌가? 자, 김미셸로 뭐라고 하셨어? 야, 너 저런 거 있었어? 기생과 호위무사 뭐 이런 거 아니야? 나 호위무사 같아. 약간 느낌. 머리 뭐야? 입술이 피났어. 뭐가 같은 주제예요? 뭐예요? 자, 두 사진의 그 공통점이 바로 탐욕 파탈입니다. 이 한 포털 사이트에서 레이디 데이 탐욕 파탈 치면 저 사진이 뜨고요. 또 김정민 탐욕 파탈 하면은 저 사진이 뜹니다. 저 사진 뭐 언제적 사진이에요? 예전에 조선 추리극? 그거 할 때요. 거기서 기생으로 나왔었어요. 저 때 진짜 너무 웃긴 얘기 너무 많았었어요. 아, 그건 다음에 들게요. 그래가지고. 재밌는데 뭐예요? 저는 저거 앨범 자켓. 예전에 냈던 앨범 자켓. 너무 픽픽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치명적인 남자와 치명적인 여자. 네.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 어떤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뭐 이 순서가 계속해서 기다려집니다. 용감한 기자들의 대표 콜라보 토크죠. 안방마님과 반말 여신.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또 풀어주실 건가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지만 왠지 연예인들 같은 경우 좀 예외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의 명제는 연예인 소송의 모든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후속 보도가 좀 부족해서 억울한 상황을 겪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해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배우 이정재 씨의 억울한 사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예계 고소 스캔들. 연예인들은 일단 소송에 휘말리면 그 자체가 이슈가 될 뿐 이후의 결과에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억울해서 뭐 박유천 씨나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이분들의 어떤 성추문 자체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게 되는데 배우 이정재 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정재 씨 같은 경우 지난 6월에 어머니의 억대 빚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가 승소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정재 씨가 이걸 좀 억울해하는 걸 알고 제가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정재 씨의 어머니가 작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인들에게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돈을 갚아 나가다가 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정재 씨가 남은 빚 6천만 원을 갚아줬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지인들이 2억 원을 빌려줬는데 우리는
6천밖에 못 받았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정재 씨랑 그 어머니를 고소를 한 거예요. 이제 당시에 이분이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언론에서는 사건의 진실과는 좀 상관없이 이정재 씨가 어머니의 빚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이것만 딱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정재 씨는 당시에 빚을 다 갚은 상태였고 당연히 승소를 했습니다. 이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쟁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용감한 기자들을 통해서 좀 국민들의 오해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후속 보도는 못 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정재 씨 어머니가 뭐 빚 관련에 뭐가 있었다며 이것만 알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시거든요. 근데 좀 되게 억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재 씨만의 문제가 아닌데 최근에 그 연예인들을 상대로 무조건 고소부터 하고 보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예인 분들은. 연예인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지에 큰 훼손을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는 것이에요. 네. 사건이 터졌을 때 완벽하게 해결해서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오게 하는 변호사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엔 연예 매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만 나오더라도 그 모든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연예인 B 씨인데요. 최근에 알려진 남자 연예인들의 성추문 사건보다 더 강력한 뭔가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부터 여자 연예인들, 뭐 방송 관계자들하고 추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잘 만난 덕분인데 기사가 한 줄도 나지 않고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다른 변호사분이 알려줬어요. 사실은 이 사건이 알려진 다시는 아마 활동을 못했을 것 같은데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성추문의 경우는 연예인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또 여자 연예인의 경우는 만약에 어떤 남성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미지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수 A양의 좀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는데 이 A양 같은 경우 일반인 남자를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이 남자를 만나다가 결혼 얘기도 나오고 A양 어머니한테 인사도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A양이 자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웬 여자가 흐느끼면서 그 A양 남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둘이 무슨 사이냐 저 이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A양의 남자친구와 이 전화 건 여성이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거예요. 사실혼 관계였던 거예요.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기도 있었고. 네, 무덤이잖아요, 사실상. 네.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렇죠.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죠. 그래서 근데 막 부모님 찾아뵙고 막. 네, 어머니한테 인사도 드리고 이랬는데 이 A양이 이 남자친구한테 추궁을 하니까 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음날 잠수를 탔어요. 그래서 그냥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A양이 너무 충격을 받고 고소를 할까 되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이 여자 연예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면 다 너무 의심을 하게 되고 이래서 연예인 고소당하고 혹은 고소했거나 그런 거 어떻게 바로바로 알고 기사를 내는 거죠? 네, 경찰서에 출입하는 사회부 기자들이 이제 아침마다 데스크에 정보 보고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예인 관련 취재가 있으면 그게 또 연예부의 취재가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사 사건의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실명으로 딱 나오잖아요. 기사가 나와버리니까 그게 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언론이 기사화를 할 때도 좀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뜨는 게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누구 사람들한테도 무슨 뭐 최근 남자 연예인들 성폭행 사건 보면은 처음엔 굉장히 관심이 있다가 지나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됐대 그러면 몰라 뭐 근데 뭐 뭔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기사 난 거 아니겠어? 뭐 사생활이 뭐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지 않았겠어? 뭐 이런 얘기로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고 명예훼손이 좀 되긴 근데 하죠. 그 부분이 좀 재밌는 것이 사실 경찰서 사수마리들이 그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고소 고발하신 분이 전화를 걸어요. 왜냐면
기자한테 연락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자실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한때는 또 연예인하고 소속사 간의 분쟁이 쏟아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또 뭐 성추문 고소 기사가 빠지지 않고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어떤 고소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소에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연말 되면 고소 사건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각 업체에서 연예인들을 모델이 아닌데 김정민처럼 날씬해질 수 있어요. 하면서 뭐 홈페이지에 김정민 씨 사진을 떡하게 걸어놓거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큰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다 사례를 모아가지고 오신대요. 예. 건건이 걸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하겠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전혀 이거를 거부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상권 침해 같은 경우에 이자료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아니요. 그게 뭐 선배가 뭐 한 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변호사비 부가세 포함 550만 원, 그 다음에 받아낸 게 이제 300. 그런데 이게 한 건만 해서 그렇지, 그걸 이제 묶어서 처리하니까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5-5건만 해도. 저도 예전에 발 마사지 하는 뭐 이쪽 광고를 했는데 끝났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그 사진 있나 하면서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중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뭐 좀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긴 끝났어요? 있어요. 예. 저는 어디서 감자탕을 먹는 걸 전 많이 먹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간판에다 걸어놨더라고요. 진짜요? 그냥 감자탕 집에 가서 먹은 건데. 그렇죠. 다른 집에서 먹었던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캡처해서 이제 그 가게 마치 모델 느낌처럼.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려달라고. 그 감자탕 하나 먹고 왔지 뭐 그냥. 우리 근데 이 자리에도 떠들썩한 사건 3인방이 계시잖아요. 우리 김태현 씨한테 대표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건이 터질 때랑 왜 이것만 내가 대표야? 해결이 된 후에 억울했던 적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시면 지금 저는 너무 억울한데 제가 대표할 수 있는 급이 아닙니다. 1인방이 지금 대답을 안 하면 2인방 김종민 씨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건 사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대부가 얘기를 하는 게 모든 걸 내가 얘기를 대표할 수준인데 왜냐면 카메라 개수가 엄청 틀렸어요. 아니 이런 얘기는 그래 대표로 한 사람이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이 사람이 해야 된다. 말씀을 왜 이렇게 많으세요, 그런군요. 진짜? 뭐냐면은 곧 학창 시절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윤정수 씨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사 개수가 800면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00면서. 예, 파산했을 때 한 100개 정도 기사 났는데요. 네. 면책됐을 때는 4개밖에 기사가 안 나서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드립니다. 네. 하는 분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할 때 모든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셨습니까? 아, 무조건이죠. 네. 대마초했습니까? 예. 솔직하게. 거기까지 바라는구나. 이거 괜히 질문한 사람 못 역시 쓰겠네요. 대부의 면모답습니다. 하니까 싹 그냥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이정대 씨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마음의 짐을 좀 벗었으면 좋겠고요. 발 쭉 뻗고 코 자. 귀여워. 야, 발 쭉 뻗고 코 자. 이어서 애니멀부 이학범 기자. 아, 근데 많이 변했어요. 접신 이학범 기자라고 불릴 만큼 네. 혼자 자신의 기사를 막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접신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하신 겁니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같이 보시죠. 네, 저 사진 속에 있는 돌고래는 불법 포획했다가 돌고래 쇼에 이용되다가 다시 3년 전에 잘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춘삼이라는 돌고래입니다. 네, 저기 보시면 새끼가 같이 있잖아요. 그 춘삼이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 교배에 의해서 새끼까지 낳았다는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렸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저 춘삼이의 행복한 육아 생활을 위협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주 앞바다에
춘삼이의 행복한 육아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바로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인데요. 춘삼이가 제주 남방큰 돌고래라는 종이에요. 저게 이제 멸종위기 종인데 우리나라 전역에 110마리 정도밖에 없는 종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해안 근처에서 주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터보트라든지 제트스키 타고 나가다 보면 돌고래 떼를 마주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죠. 마주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일부 분들이 마주쳤을 때 이 돌고래들을 돕게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돌고래 연구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는데요. 그래서 제트스키 한 대가 이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이제 돌고래 무리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다른 돌고래들은 다 피할 수 있는데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돌고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제트스키가 거기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새끼와 어미를 이제 갈라놓게 되고요. 근데 새끼를 잃어버린 어머니는 큰 불안감에 빠지게 되죠. 아이고,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심지어 제주도에 있는 일부 업체들은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 돌고래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또 판매하고 있거든요. 모터보트를 타고 그 돌고래 무리에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속도를 높이다가 결국에는 돌고래 무리 위를 저렇게 그냥 지나쳐버려요. 저 진짜 위험하죠. 다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다칠 수가 있죠.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 거리로 이제 가깝게 지나가고요. 뭐 저러면 돌고래 입장에서는 뭐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혼비백산인 거죠? 그렇죠. 폐쇄적으로 지금 도망가고. 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쫓아가게 되면 돌고래가 이제 피하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피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죠. 네. 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살갗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지느러미 일부가 저렇게 잘려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것은 대부분 그 모터보트 밑에 있는 스크루에, 프로펠러에 껴가지고 이제 지느러미가 잘려나가는 경우거든요. 심지어는 도망가다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내장 장기가 파열된다던가 골절상을 입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렇게 지느러미에 상처를 입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명을 제대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제 뒤처지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지느러미 자체를 처참하게 빼앗기는 동물도 있다는 건데요. 바로 상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샥스핀 요리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상어 지느러미를 채취하는 과정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먼저 낚시를 통해서 상어를 배 위에 올린 다음에요. 살아있는 채로 지느러미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지금 지느러미만 필요하기 때문에 몸통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산 채로 몸통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도 살려주는 게 그래도 나은 거예요. 저렇게 되는 경우는 지느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에 박혀서 그냥 이 상태로 거의 죽어요. 네, 맞습니다. 그걸 죽이는 거네요, 이렇게. 어쩔 고기밥이 또 되는 거죠. 저렇게 충격적으로 죽어가는 상어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억 마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어도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요. 이처럼 뭐 재미를 위해서 또는 자기 개인의 입맛을 위해서 돌고래나 상어한테 피해를 주는 분들은 자신들이 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샥스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나라 환경단체에서도 금지 캠페인을 하고 또 일부 호텔에서는 이제 샥스핀 요리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걸 또 뉴스에서 한번 접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긴 한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인간의 어떤 식탐 때문에 동물학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세계 3대 진미라고 꼽히는 이제 푸아그라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죠? 이 거위를 못 움직이는 곳에 넣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먹이를 강제로 급여해서 일반적인 거위가 보다 10배 큰 거위간을 만들어내는 동물 학대 행위고요. 지방간이죠, 지방간. 지방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세계 3대 커피라고 불리는 이 유학 커피도 사양 고양이 통해서 생산하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만 기계처럼 이용되는 사양 고양이가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 전 청와대 오찬에서 샥스핀이 메뉴로 등장해서 한참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네, 국제적으로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샥스핀이 메뉴로 등장한 것 자체가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런 건 그 법적 제재는 따로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 법적으로 야생 돌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야생 돌고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처럼 돌고래 투어, 돌고래 관광이 발달한 경우에도 뭐 50m 밖에서 보게 한다던가 30분 전으로만 딱 짧게 보게 한다던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양 스포츠가 이제 많이 즐기시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외국에서 돌고래 투어 하면은 오히려 배를 돌고래들이 막 따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까? 네, 그 돌고래가 이제 배 타고 가다 보면 따라와서 반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체 돌고래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돌고래가 수면을 팍 차고 올라와서 이제 묘기 부리듯이 하는 행동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가워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불쾌함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오해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은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태현 씨가 평소에도 이제 뭐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해양 스포츠인으로서 바닷속 생물을 딱 만났을 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먼저 뭐 신호? 체험하러 들어가신 분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추억을